이번에는 새로운 단원을 하게 될 거야. 수열이라는 단원인데 수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숫자들의 나열 상태를 수열이라고 해. 오케이? 책에 나와 있는 정의는 숫자들의 나열. 그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의 정의를 또 다른 정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 왜 그러는지 알려줄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수열이 하나 있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띵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알아. 1357 그 다음에 9가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오케이. 수열의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해요. 항. 그리고 요 1이라는 애 있지. 첫 번째 숫자죠. 그쵸? 얘를 그래서 첫 번째 항이라고 해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흘러가는. 오케이? 우리는 이 나열 상태를 수열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항을 일반적으로 기호로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이거 이렇게 인덱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그치? 얘는 세 번째 항이니까 A의 3, A의 4, A의 5, A의 6 이렇게 가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좀 더 계속 확장시켜서 선생님 요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규칙처럼 표현할 수 있나요? 있어요. 자, 요게 1, 3, 5, 7, 9, 11이지. 여섯 번째 항 때 11이고 다섯 번째 항 때 9. 오케이? 얘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요거는 조금 쉽지.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냐면 이 n이라는 애다가 1을 넣는 순간에 1이 될 거고 2를 넣으면 3이 될 거고 3을 넣으면 5가 될 거야. 요런 느낌. 괜찮아? 조금 봐봐. 이 a의 1이라는 애가 1인데 1을 넣었더니 1 나오고 2를 넣었더니 3 나오고 3을 넣었더니 5 나오고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이 2n-1이라는 애는 뭐랑 똑같아? n을 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요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해요. 수열 an의 일반항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리고 요게 이제 2n-1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요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인데 보통 수열을 표시를 할 때는 중괄호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얘가 뭐야? 수열 an이야. 걔가 뭔데? 1, 3, 5, 7, 9, 11 찍쩍쩍쩍쩍쩍. 오케이? 좀 그랬을 때 요놈의 일반항은 일반항 an인데 걔는 2n-1이지. 오케이? 자, 요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2x-1인데요. n을 넣어갖고 n에다가 뭘 넣어갖고 an이 나왔대. x에다가 뭐 넣어갖고 나온 게 fx라고 가정한다면 요때 이 an 있지? fx랑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쵸? n에다가 뭐 넣어갖고 an 나왔지. x에다 뭐 넣어갖고 fx 나왔어. 그래서 뭐냐면 수열은 함수예요. 얘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함수지. 그러니까 수열은 함수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 2x-1이라는 놈은 x에다가 1.1을 집어넣어도 되고 3.5를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4를 넣어도 되고 루트 2를 넣어도 되고 4.8파이를 넣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 n에다가 무조건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 1을 넣어야지 a에 1이 나오고 2를 넣어야지 a2 나오고 3을 넣어야지 a3 나오는 이런 구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n이라는 숫자는 자연수밖에 안 돼. 그치? 그래서 수열은 함수랑 똑같은데 무조건 정의역이 들어가는 이 n값이 우리 정의역이라고 하잖아. 이 정의역이 자연수여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열 A에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너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숫자를 나열을 할 거야. 그랬을 때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항처럼 표현하는 거를 요구합니다. 너한테 요구하는 첫 번째 미션. 숫자 나열이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일반항처럼 표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미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페이지 167페이지. 필수제 1번이야. 가로 1번.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근데 이 수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네. 첫 번째 너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내요. 봐봐. 얘가 첫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 때 분자는 1이고 분자는 2네. 두 번째 항이에요. 분자가 2, 분자가 3. 야, 근데 이게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인데 분자 봐봐. 분자는 항의 번째 수랑 똑같네. 그치? 번째 수가 인덱스. 첫 번째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그러면 얘 n번째 항 뭐가 될까? 분자는 n이 될 거야. 그리고 분모는 분자보다 무조건 한 개 더 크지. 아.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이 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n 플러스 1분의 n. 오케이? 가로 2번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고민해봤는데 이때 이거 뭐야 대체? 찾아야 돼. 근데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내요. 얘 알고 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갖다가 뭐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얘 있지. 얘는 두 번째 항인데 마이너스 1의 제곱? 약간 이런 느낌? 잠깐만. 그래 나 얘 있잖아.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라고 둬도 될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 그리고 요게 인덱스랑 똑같이 첫 번째 1제곱, 두 번째 2제곱, 세 번째 3제곱, 네 번째 4제곱. 아, 그럼 얘는요. 이렇게 표시 가능하겠네? n에다가 1 넣으면 얘 나오고, 2 넣으면 얘 나오고, 3 넣으면 얘 나오고, 4 넣으면 얘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두 번째 정답, 요놈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될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쵸? 3번 9, 99, 999, 9999. 아! 이건 또 뭐야 대체? 이건 또 뭐야 대체? 아씨. 근데 이거 왜 하필이면은 9, 99, 999, 9999일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얘 있잖아. 10 빼기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얘는 100 빼기 1이거든? 얘는 1000 빼기 1인데? 그럼 얘는 1000 빼기 1이지. 안 쓸래, 귀찮으니까. 근데 봐봐. 10이라는 애는 10의 1제곱이고, 100이라는 애는 10의 2제곱. 얘 두 번째 항인데 2제곱, 세 번째 항인데 1000은 3제곱이지. 아, 그러면은, 일반항을 표시를 하면 내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10의 n제곱 빼기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이거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100에서 1을 뺀 거니까 99, 3 집어넣으면 1000에서 101 뺀 거니까 999, 4 집어넣으면 얘가 세 번째 문제의 일반항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너한테 요구하는 거는 숫자가 나열이 됐을 때 규칙성을 발견해서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약간 별책프록 느낌으로. 여기 중가로 보잖아요. 여기 중가로. 가끔 가다가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봐봐. 중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애초에 대놓고 일반항을 이렇게 갖다 쓸 때가 있어. 그럼 이걸 수열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네 번째 항 구하시오 물어봐. 네 번째 항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면 뭐야? 그냥 4 집어넣으면 돼. 3, 4, 12 더하기 1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정답 13이 정답이야. 오케이? 뭐 조금 어려운 거 이런 건 알겠지? 봐봐. 5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되겠지, 그치? 봐. 그냥 여기에서 두 번째 항, 2번째 항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항 구하시오. 그러면 얘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25, 그지? 더하기 8 빼기 2, 6이지? 더하기 6. 그래서 얼마야? 31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요런 식으로도 가끔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숙제하셔야겠지, 그치? 자, 수열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 수열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열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 두 번째는 등비 수열. 요걸 배울 거야. 오늘 배울 거는 등차 수열을 배울 거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뭐냐면 등차, 차이가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차이가 같다. 그래서 차이가 같은 수열.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 숫자를 쓰기 위해서 똑같은 값을 계속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편의상 내가 이거를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항, 여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오케이? 쩍쩍쩍쩍쩍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항이 있을 거고 우리는 일반 항 이렇게 AN으로도 표현하지, 그렇지? 자, 그러면 봅시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을 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똑같은 값을 더해서 요게 나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얘 더한 거 값 있지? 그거랑 똑같은 값을 더해서 넘어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똑같은 값을 더해서 넘어가. 그때 이 똑같은 값 있지? 똑같이 더한 값. 우리는 얘를 공차라고 하거든요. 공차. 알파벳은 D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A2는 A1에다가 D를 더하면 A2야. A3은
A2에다가 D를 더하면 A3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똑같은 값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럼 계속 더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놈을 더해가지고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지금부터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계산해 보려고 그래. 그 일반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잘 봐. 일단 나는 알아. 뭐냐면 이 A2라는 애는 알고 보니까 A의 1에다가 D를 더한 거랑 똑같아. 일단 얘는 여기까지. A3이라는 애 있잖아. 나는 알아. A2에다가 D를 더한 거랑 똑같아. 그런데 A2가 얘랑 똑같으니까 자, A2라는 애, A2 플러스 D는 A2가 A1 플러스 D니까 A의 1 플러스 D로 바꿔놓고 더하기 D 한 거랑 똑같아. 그리고 나서 요 놈을 봤더니 얘는 내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D가 두 번 더해졌네. 그래서 A의 1 더하기 2D랑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4 보자. 네 번째 항은 A의 3에다가 D를 더한 거랑 똑같아. 그런데 A의 3이 요거지. A3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A의 3이 여기 대신에 들어가서 A의 1 플러스 2D에다가 더하기 D를 한 거랑 똑같지. 그러면 뭐랑 똑같아? A의 1 플러스 3D가 될 거예요. 잘 봅시다. 자, 쭉 내려올게. A의 1은 A의 1입니다. 쭉 내려올게. A의 2는 A의 1 플러스 D입니다. 얘는 A의 3은 A의 플러스 2D고 A의 4는 A의 1 플러스 3D가 돼요. 눈치챘어?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1D, A3은 A1 플러스 2D, A4는 A 플러스 3D. 그러면 중간에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A의 10이라는 애는 중간에 이제 A의 10이라는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A10은 뭐랑 똑같아? A의 1 플러스 얘보다 한 개 더 적은 9D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A의 n이라는 애는 뭐랑 똑같을까? A의 1 플러스 얘보다 한 개 적은 n-1 곱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괜찮아? 그러면 요 일반항 갖고 올게. 첫 번째,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 일반항 A에는 나는 알아. A의 1 플러스 n-1 곱하기 d입니다. 얘 외워야 되는 거 맞거든? 무조건 외워야 돼. 반드시. 엄청 중요해.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뭐 공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치? 이거 모르면은 그냥 아예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그런데 한 개만 더 했으면 좋겠어. 한 개만 더. 뭐냐면 요거 있잖아. A의 n이라는 애를 A1 플러스 n-1D잖아. 그치? 여기에 D를 하나 줄게. A의 1 플러스 D를 하나 주고 D 하나 뺀 거야. 더하기 n-2 곱하기 D. 요거 괜찮아? 여기에 D가 n-1개 있는데 D 하나 주고 여기는 n-2. 그런데 얘가 알고 보니까 뭐야? A의 2 더하기 n-2D가 돼요. 이거 느껴져? 오케이? 그러면 또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 봐봐. 이번에는 D를 한 5개 줄게. 자, A의 1 플러스 5D. 그러면은 n-1D니까 여기는 뭐가 돼? n-6D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뭐야? 난 알아. 얘가 일반항이 뭔데? 얘 A6이잖아. 그치? 얘가 A2랑 똑같지. 요거 A6이잖아. 그래서 얘가 뭐야? A의 6 더하기 n-6 곱하기 D.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야? AN이야. 요게 AN이고, 요게 AN이야. 그리고 요때에 2라는 인덱스를 봐. 참고로 요 번째수 있죠? 번째수. 요거를 우리가 인덱스라 해요. 나는 인덱스라고 해. 요 번째수 있지? 요 번째수. 인덱스. 요렇게 쓴대요. 자, 그럼 얘 인덱스가 2지. 여기 n-2 있네. 여기 인덱스 6이지. 여섯 번째야. n-6이네. 요거 인덱스 1인데 요때 1과 똑같이 매핑이 되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교과서의 기본 정의에 A1 플러스 n-1D도 되지만 얘도 외워요. 얘도 AN은 내가 어떠한 새로운 AM이라는 항을 기준으로 둔다면 더하기 n-m 곱하기 D도 일반항이 되더라. 그래서요, 일반항 있지, 두 가지를 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러면은 첫째 항 구할 시간을 조금 벌어줄 수가 있어. 요거 아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은 책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세 번째 항이 6이래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첫째 항을 먼저 구하려고 하거든요.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A의 3은 A의 1 플러스 2D야. 근데 걔가 6이래. 근데 공차가 4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가 8이 될 거고 1로 넘어가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2야. 일반항 계산하래.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4.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 근데 이제
요 계산하는 게 조금, 요런 거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요 마인드는 알면 좋아요. 자, 세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4야? 그러면은 이때 일반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n-3 곱하기 공차 4. 그냥 이렇게 해결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마인드가 조금 좀 체화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 괜찮아요? 두 번째 있지.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은 스킬이 뭐냐면 이제 공차 구하기. 공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아시다시피 자 공차를 구하고 싶으면 야 A2라는 애는 A1에다가 D 더해갖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A2가 이건데 얘에서 얘를 빼면 D가 나오네요. 그쵸? A3에서 A2 빼면 D가 나오네요. A4에서 A3 빼도 D가 나오네요. 괜찮죠? 그러면 그냥 내가 자 A2에서 A1 빼면 공차가 나와. 인정? 아 근데 잘 봐. A3에서 A1을 빼. 그러면은 2D가 나오네. 괜찮아? 그럼 잘 봐. A의 3에서 A의 1을 빼면 2D가 나오네. 그러면 저기 보여? 응용할 수 있어? A4에서 A의 1 빼면 얼마? 3D가 되겠지. A4에서 A2 빼면 2D가 나오겠지. 야,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공차를 만약에 항이 두 개가 딱 나오는데 공차 구하래. 그러면요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봐. 요 인덱스 빼면은 1 나올 거예요. 그쵸? 요 인덱스 빼면 2가 나올 거예요. 얘 인덱스 빼면은 그거 나오고요. 얘 인덱스 빼면 이거 나오겠네요. 따라서 최종 정리. 자, A에 N이라는 놈에다가 A에 M이라는 놈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이야. N 빼기 M 곱하기 D가 나옵니다. 알면 편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선생님 반드시 인덱스 큰 거에서 인덱스 작은 거 빼야 돼요? 아니요. 자, A의 2에서 뺄 거야. A의 7을 뺄 거야. 그러면 그냥 2에서 7 빼봐.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D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처리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좀 몸에 체화가 됐으면 좋겠어. 공차를 구할 때 필요한 거. 오케이? 세 번째 등차 수열에서 좀 중요한 게 등차 중항. 책에는 A의 N,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헷갈려해.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거야. 봐. 인덱스를 가운데를 AN이라고 할게. 그리고 그 이전의 항은 AN-1 되겠지? 그지? 그 이 다음 항은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알다시피 AN 플러스 N-1이라는 애는 여기에다가 내가 D를 더해갖고 AN이 나온 거고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내가 D를 더해갖고 나온 숫자야. 그치? 등차 수열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AN이라는 애는 내가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첫 번째는 요거에다가 D를 더하면 AN이야. 오케이? 자, A의 N-1에다가 D를 더하면 AN이야. 괜찮아? 두 번째는 여기 AN을 표현할 텐데 얘는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반대로 D를 빼면 AN이야. 아, 얘는 A의 N 플러스 1에다가 D를 빼면 AN이야. 지금부터 나는 이 두 식을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가 나와? 2 곱하기 AN이지? 그지? 2 곱하기 AN이죠? 더했어. 2 곱하기 AN이에요. 이꼴. 요거 두 개를 더할 건데 얘 없어지죠. 그리고 얘 두 개 더한 거를 표시합니다. n-1이지? an-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부터 얘를 외웁니다. 등차 중앙입니다.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2개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옆에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옆에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등차 중앙이야. 오케이? 그런데 얘 하나 더 외웠으면 좋겠어. 뭐냐? 여기 잠깐만 여기다 써볼게. 내가 AN을 여기다 쓸 거고 AN-1, AN-2, 쭉쭉쭉쭉쭉 A의 N-M이라고 할게. 여기에 A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쭉쭉쭉쭉쭉 A의 N 플러스 M이라고 둘게요. 센터는 얘예요. 이놈의 2배는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은데요. 오케이? 이놈의 2배는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은데요. 이것도 알면 좋아. 이거 2개 더한 거랑 또 똑같아요.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지만 그 바로 옆에 거랑 2개 더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은 바로 그 2개 옆에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고 이거 더한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계속 똑같이 칸수를 벌였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2개 더한 거랑도 똑같겠네요. 그래서 나온 결론. 자, 얘는 이것도 외우면 좋아요. 가운데 거의 2배는요. A의 N
마이너스 똑같은 인덱스 더하기 A의 N 더하기 똑같은 인덱스. 이것도 알면 편해요. 오케이? 이런 논리면 자 A의 7은 있잖아요. A7 얘는요 A의 2 더하기 A의 12랑 똑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 괜찮아? 응. 또 하나. A의 3 더하기 A의 9. A3 더하기 A의 9. 등차 수열일 때 A3 더하기 A의 9.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 곱하기 A의 6과 똑같겠구나. 쉽죠? 이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봐. 인덱스만 봐. 인덱스. 그 인덱스를 중점 공식처럼 비슷하게 그 인덱스를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합니다. n-m 더하기 n 플러스 m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할게요. 없어지죠? n이에요. 요 인덱스랑 똑같이 나와요. 그냥 중점처럼 생각하면 돼.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등차 수열일 경우에는 A3이랑 A의 9야. 인덱스 3이고 인덱스 9지. 두 개 더해봐. 12 나누기 2 6이죠. 2 곱하기 A의 6이랑 똑같아요. 얘는 인덱스 2고 인덱스 12야. 두 개 더하면 14지. 나누기 2하면 7이지. 2 곱하기 A7이랑 똑같아요. 요 마인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등차 중앙의 두 번째 마인드. 오케이? 야 그러면은 이거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은요 이거는 A의 2 더하기 A의 10과도 똑같지 않을까요?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은 6 나오잖아. 인덱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와 파생된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알면 좋은 거. 봐.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야. 이거는 그냥 예시로만 가져갔으면 좋겠어. A의 1 더하기 A의 9가 있어요. 얘가 43이래. 그랬을 때 아니 문제를 좀 어렵게 하자. A의 1 더하기 A의 99가 43이래. 그랬을 때 A의 48 더하기 A의 52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 인덱스를 더해봐. 100이지. 1 더하기 99. 인덱스 더해볼까? 48 더하기 52. 100이지. 등차 수열은요. 더했을 때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했어? 한 두 개를 더했을 때 인덱스가 똑같은 것끼리 더하잖아. 그러니까 인덱스 합이 똑같은 것끼리 더하지. A의 1 더하기 A의 99. A의 48 더하기 A의 52. 약간 A의 10 더하기 A의 90. 맞잖아. 이거 인덱스 더하면 100 나오고 100 나오고 100 나오지. 인덱스 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합의 결과는 무조건 40 똑같아요. 식으로 정리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얘 때문에 그래. 오케이? 이거 가지고 또 이런 문제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또 알려줘야 돼. 자, 일반항 내가 잠깐 일로 왔는데 내가 얘를 전개를 해볼 거야. 그러면은 봐. dn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an 있잖아. 이렇게 쓰는 거야. dn 더하기 a의 m이고 마이너스 md죠. dm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지. 얘가 변수예요. n에다가 이 자리에 1 넣으면은 a에 1이 나올 거고 2를 넣으면은 a2가 나오고 이런 구조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상수예요. 그러면 내가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얘 있잖아. 요 an 이퀄 dn 플러스 am 더하기 마이너스 dm이란 얘는 n의 관점에서 봤을 때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치? 그럼 n에 대한 1차식이라서 얘를 내가 함수로 해석할 때는요. 등차 수열. 이게 진짜 중요한가? 등차 수열은요. 함수로 해석할 때 이놈 1차 함수예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야.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예요. 근데 1차 함수는 알다시피 1차 함수에만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 기울기라는 게 있지. 유일하게 1차 함수에만 있는 거, 기울기. 그때의 기울기가 뭐랑 똑같아? d죠. 그쵸? 공차예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뭐랑 똑같아? 공차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한글말로 뭐랑 똑같아? 기울기가 공차인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예요. 등차 수열 뭐라고? 기울기가 공차인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 기울기가 공차인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등차 수열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등차 수열의 일단 개념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우린 그거 갖다가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알겠죠? 페이지 170페이지 필수지 2번을 볼게요. 다섯 번째 항 16이고 여덟 번째 항이 25.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요. 가로 1번
일반항 AN 구하라지.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항이랑 공차만 알면 돼. 자, 그러면은 해설지대로 안 풀고 내가 푸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지금 A의 8이랑 A의 5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A의 8에서 A의 5를 뺄 거야. 그러면은 8에서 5 빼면은 3, 응? 그치? 그러면 3D가 되는데 걔가 25에서 16 뺀 거랑 똑같아요. 9가 나오지. 3D가 9니까 따라서 D는 얼마예요? 아, 공차는 3이야. 그럼 공차 3 나왔으니까 이거 갖다가 일반항 구할 수가 있어요. 첫 일반항은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되고 상관없죠. 나는 5번째 항 쓸까? 자, 그러면 이거죠. A 5번째 항 더하기 n-5 곱하기 D가 답이거든.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그러면 얼마야? 16 더하기 n-5 곱하기 공차는 3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되겠지. 3n 마이너스 15거든. 더하기 1.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3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33번째 항을 구하래. 그죠? 33번째 항 구하래. 그러면은 A의 33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나 그냥 여기다가 33 지워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99 더하기 1이 되니까, 그치? 최종 정답은 100이 될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그치? 가로 3번. 181은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K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얘 알지? AN이 3n 플러스 1이니까 AK는 3K 플러스 1이고 얘가 181. 그러면은 이제 넘기자. 넘어가면은 180이니까 3K가 180이야? 그러면은 한번 적어. 3K는 180. 따라서 만족하는 K는 몇이야? 60이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몇 번째 항이야? 아, 60번째 항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한 문제 더 풀어줄게요. 2-3번이야. A의 2 더하기 A의 4는 14예요. A의 2 더하기 A의 4는 14야. 그 다음에 A10 더하기 A20이 60이래요. 나 여기 위에다 쓸게. A의 10 더하기 A의 22, 62일 때. 일반항 구하래요 라고 했네요. 내가 위에다가 쓴 이유가 뭐냐면 해설지대로 안 풀고 선생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봐봐. 딱 보는 순간에 나 얘를 빼볼 생각을 해봤어. 왜냐면 잘 봐. A10에서 A2를 빼지. 그럼 얘 A10에서 A2를 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몇 D 나와? 얘에서 얘 빼잖아요? 8D야. 요거 인정? 더하기 A20에서 A4를 빼면 16D지. 걔가 62에서 14 뺀 거 몇이야? 6이 8, 48. 괜찮아요? 24D가 48이지. 따라서 D는 얼마야? D는 2가 나오네. 공차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나 이제 항 하나만 딱 구하면 되거든. 첫째 항을 구해도 되고 둘째 항을 구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구해도 상관이 없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항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 그런데 나는 항 하나를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기서 구할 거야. 왜냐면 그냥 이게 제일 간단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나 이 식을 잠깐 갖고 와볼게. 자, A2 더하기 A의 4는요 A2 더하기 2D예요. 맞잖아. 그치? 걔가 14래.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A2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 그죠? 넘기면은 10이죠. A의 2 얼마야? 5. 끝났네요. 얘하고 얘 갖고 일반항 계산할 수 있죠. 그쵸? 따라서 A에는 A의 2 갖다가 일반항 만들면은 n-2 곱하기 D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은 5 더하기 n-2 곱하기 공차 D2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2n-4 더하기 2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페이지 171페이지 필수제 3번을 볼게요. 첫째 항이 19야. A의 1이 19.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이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야? 물어봤네요. 일반항 구해야지. 일반항 구하자. 일반항은요. 이때는 그냥 우리 교과서내로 쓰면 되겠다. A의 1 더하기 n-1 곱하기 D랑 똑같은 거니까 일반항은 19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이제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정리하면 내가 정리한 거 써도 돼?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41이 될 겁니다. 얘가 최초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야? 물어봤잖아. 얘가 최초로 음수가 되는 항 몇 번째 항이야? 그러면 그냥 얘 부등식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넘어가 2분의 3n이죠? 여기다 쓸 거야. 자 2분의 3n 그지? 커 2분의 41보다. 그러면 이 약분 되지, 그치? 그러면 n은 뭐보다 커? 3분의 41보다 커. 근데 이 3분의 41이 뭐랑 똑같지? 3분의 41은 내가 숫자로 계산하면 13점 땡땡땡땡땡땡이지.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최초로 얘가 14번째 항이 되는 순간부터 얘는 음수가 되겠네. 그쵸?
이 일반항 자체가 음수가 되려면 n이라는 애는 3분의 41보다 커야 돼. 그런데 n은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13번째 항은 양수인데 14번째 항을 딱 넣는 순간에 뭐가 되더라? 음수가 되더라. 그래서 14번째 항,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거야. 하나 더 풀어줄게. 3-3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 6, 쩡쩡쩡쩡쩡. 처음으로 이 수열이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이야? 물어봤네요. 그죠? 그냥 정석 플레이 쓰자, 정석 플레이. 뭐? 일반 항은 첫째 항이랑 공차는 플러스 5네요. 괜찮아요? 맞지? 그치? 오케이. 그럼 공차가 5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9니까 AN은 마이너스 9 더하기 M 마이너스 1 곱하기 5. 그죠? 그러면 얘가 5N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4. 5N 마이너스 14가 되는데 걔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 몇 번째야?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크게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그러면은 5N은 커. 114보다. 맞죠? 그러면 N은 5분의 114보다 커야 되는데 나는 알아. 5분의 114 계산할 수 있지. 얘가 약 22점 땡땡땡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 23번째 항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지? 페이지 172페이지 필수제 4번을 볼게요. 마이너스 3이 있고 x1, x2, x3 쭉쭉쭉쭉쭉쭉쭉쭉 x10 그 다음에 30 이렇게 있네.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7 값 얼마야 물어봤네. 중간에 x7 값 얼마 물어봤어? 한번 해보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지. 근데 이제 양옆에 이게 딱 있으니까 잘 봐봐. 10개에서 2개가 늘어났어. 됐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합쳐서 등차 수열이니까 난 얘를 첫째 항 A의 1로 보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의 2가 되겠지. 그러면 x1이 A2야? 그러면은 x2는 A3이네. 그러면은 x7은 A8이 될 거고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될 거야. A8 구하는 게 정답이네. 그리고 나서 이 30은 최종적으로 숫자 12개니까 A12가 될 거고 A의 1은 마이너스 3이고 A의 12는 30을 이용해서 공차 구하고 항은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차 구한 다음에 일반항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8번째 항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나는 뭐 하면 돼? A의 12에서 A의 1 뺄 거야. 30에서 마이너스 3 빼면은 33인데 얘가 나는 알아. 12에서 1 빼면 11이지. 그래서 11D. D 얼마? 3이에요. 괜찮?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뭐 구하면 돼? 일반항 구하면 되겠지. AN은 얘가 첫째 항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M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이번엔 전개를 안 할게. 왜냐? 바로 그냥 A8 구할 수 있지.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인데.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다 8 집어넣으면 7이거든. 7, 3, 21이죠. 얼마야? 18이 답이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은 18이 될 거예요. 크게 어려움 없죠. 그쵸? 할 수 있겠지? 한 문제 더 풀어줄게. 4-2번이야. 15, 두 수와 3, 15와 3 사이에 3개의 숫자 넣을 거야. 15, 그 다음에 x, y, z, 3.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플러스 yz 얼마야 물어봤네. x 플러스 yz 얼마야 물어봤네. 그지? 다. 얘는 풀이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요구하는다.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대로 한번 풀어볼 거고 나머지는 다른 풀이도 한번 알려줄게요. 봐봐.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 같아. 얘가 A의 1 첫 번째 항. 얘는 그러면은 A의 5번째 항. 근데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봅시다. A의 5 빼기 A의 1이야. 그치? 그럼 얘는 3에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인데 나는 알아. 5에서 1 빼면 4. 그쵸? 4D죠. 따라서 D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네. 요거 구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AN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15 더하기 M-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X라는 애는 A2죠. 그쵸? 그냥 따라서 첫 번째 X는 뭐야? 자 일단 여기다가 X는 이렇게 하자. X는 A2야.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그럼 15 빼기 3이니까 12. 괜찮? X 나왔어. Y는 A3이지. 그치? 야 이제 A3은 A2에다가 그냥 공차 더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12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얘는 9. 괜찮? 그지? Z는 그러면 A4인데 다 필요 없지. 여기서 그냥 3 빼면 되지. 그러니까 6이요. 그지? 따라서 X 플러스 YZ는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지. 따라서 12 더하기 9, 6에 54. 답이 뭐야?
66이죠? 그쵸? 오케이? 66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놈의 다른 풀이 방법은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거야. 첫 번째, 나는 얘를 구해보려고 해. 알다시피 등차 중앙에 의하면 요놈의 2배는 얘 더하기 얘랑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다른 풀이 방법 중앙으로 풀 거야. 2y는 15 더하기 3이야. 18이지. 따라서 y값 얼마? 9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9야. 두 번째, x의 2배는 얘 더하기 얘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2x는 15 더하기 9입니다. 얼마야? 24지. 따라서 x값 얼마? 12. 어렵지 않죠? 마지막, 얘는 다른 색깔 안 쓴 색깔. 오케이. 얘는 얘의 2배는 얘 더하기 얘예요. 이 z는 9 더하기 3이야. 12죠? 따라서 z 얼마? 6이네. 그지? y 얼마? 9. x 얼마? 12. z 얼마? 6. 그렇게 해갖고 66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결하셔도 돼. 근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페이지 173페이지. 필수의 정보를 볼게요. 등차 중앙 문제거든. 그래? 자, 세 숫자가 있는데 2x,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쉬운데 요놈의 2배는 얘 더하기 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식 세우자. 요놈의 2배는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은 2x 더하기 x 마이너스 4. 2차 방정식이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2x제곱 마이너스 6은 미리 넘겨. 플러스 3x지. 그치? 플러스 3x, 여기로 넘어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있고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개수분의 예개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2분의 3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에요. 근데 구해줄게. 알았어. 야, 2x, x, 약간 2, 1, 마이너스 플러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퀄 0이지. 만약에 x값 구하라고 한다면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 이렇게 두 개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요거 나오죠. 2분의 3 나오겠네. 괜찮아요? 페이지 174페이지 필수예제 6번을 할 텐데, 필수예제 6번은 하기 전에 좀 개념을 좀 알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라고 나와 있지. 그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가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는 일단 유형이 2개밖에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2개밖에 못 봤어.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케이스는 3개 숫자.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은 4개 숫자.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은요, 자, 변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는 세 번째 숫자는 역시 똑똑해. 이렇게 놓고 풀어야겠구나.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3개의 숫자를 세팅할 때는요, 가운데 숫자를 a라고 두시고요, 앞에 숫자는 a-d로 두고 그 다음 숫자는 a 플러스 d라고 둡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공차가 몇이야? 공차는 d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4개 숫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4개 숫자는 약간 가운데 쪽에 이걸 넣고 이거 넣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숫자 하나 더 넣어야 되잖아. 역시 난 사고력이 대단해. 난 역시 졸라 똑똑해. 이러고도 안 풀려. 미안한데. 그래서 얘는요, 그냥 법칙처럼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봐. 4개 숫자 있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숫자를요, a-d로 두고 a 플러스 d로 두는 거야. 아까 그래야 문제가 풀리더라. 오케이? 그냥 그렇게 둬버려. 오케이?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간격이 2d예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세팅을, 공차를 2d로 세팅을 해버려. 그렇게 해갖고 대칭이 나오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a-3d가 될 거고요. 여기는 a 플러스 3d가 되겠지. 그래서 숫자 4개를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는 3개 이루는 수, 4개 이루는 수, 내가 그 두 가지 유형밖에 못 봐서 나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필수예제 6번을 보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래. 자, 3개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 거야. 근데 그놈의 합이 12래. 그러면 요거 더하면 d가 없어질 거고 a가 3개가 나오겠지. 그치? 얘가 12래.
A 얼마? 4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온 결론? A는 4예요. 요게 나와야 돼. 괜찮? 그 다음에 곱이 28.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죠. 순서 잠깐 바꿀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인데 약간 비주얼이 요거부터. 자, 곱을 볼 거야. 요 정리하자. 요게 합이야. 그 다음에 나는 곱을 쓸 거다 이 말이야. A 곱하기 A 플러스 D 곱하기 A 마이너스 D.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얘가 문제서. 일단 정리부터 할까? 자, A 곱하기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근데 지금 요게 28이래. 숫자 잠깐만 대입하고 자자. 숫자 잠깐 대입합시다. A가 4죠. 그러면은 4 곱하기 16 빼기 D 제곱이 28이야.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되냐면 7 되죠. 그러면 16 마이너스 D 제곱이 7이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D 제곱은 얼마? D 제곱은 9가 돼요. 그러면 D의 값은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D가 3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첫 번째 D가 만약에 3이면 세 개의 숫자가 지금 이거잖아. 그치? 4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4 빼기 3이니까 1이죠. 4 더하기 3이니까 7이네. 그래서 세 개의 숫자는 1, 4, 7 이렇게 된다 이거. 야 근데 말이야. 두 번째 케이스. D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가운데 숫자 4 얘가 뭐가 되는지 알아? 얘가 7 돼요. 그치? 얘는 뭐야? 3 빼는 거니까 얘가 1이 돼요. 야 7, 4, 1이나 1, 4, 7이나 C요? 문제에서 만약에 그 D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얘를 쓰면 되고요. 문제에서 음수라고 하면 얘를 쓰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양수, 음수 아무것도 안 줬지. 그러면 일단 둘 다 보고 물어보는 게 제곱의 합을 구하라네. 야 세수 제곱의 합이니까 그냥 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든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그냥 얘의 답은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하시면 답이 나와요. 1의 제곱 더하기 4제곱 16 더하기 49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6 더하기 49 하시면 답이고요. 이게 답 더하면 66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66.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한 문제 더 풀어줄게요. 6-3번이야. 4개의 숫자의 합이 12고 가운데 두 수의 곱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보다 32가 클 때 가장 큰 수 구하시오. 4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대. 그러면 저거 쓰면 되겠죠. 자, A 마이너스 3D 더하기 그리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애초에 이것도 내가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에이 그냥 해. 봐봐. 첫 번째 합을 볼 거야. 내수의 합이 12래? 그럼 요거 4개 더 하잖아. 나 이거 생략했는데 요거 D 빠질 거고 마이너스 3D랑 3D 더해서 빠지겠지. 그러면 합이 4A예요. 얘가 12래? 끝났죠? 지렸죠? A 얼마예요? 3이에요. 가운데 두 수의 곱은 두 번째 조건을 쓰자. 가운데 두 수의 곱은 A-D 곱하기 A 플러스 D지. 하자. A-D 곱하기 A 플러스 D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그러니까 공차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큰 수라고 해볼게. 요 놈과 요 놈의 곱보다 얘가 32가 더 크대.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보다 32 더 작다는 얘기니까 자, A 플러스 3D 곱하기 A 마이너스 3D에다가 플러스 32를 하면 얘랑 같아질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지? 야 얘는 합차 공식 쓰면 A의 제곱 빼기 D의 제곱이지. A의 제곱 빼기 D의 제곱. 걔가 뭐랑 똑같냐면요. 얘는요. A의 제곱 빼기 9D의 제곱이지. 얘가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32. 그지? 얘 A제곱이 그냥 사라지고요. 이 마이너스 9D제곱 일로 넘어가면은 뭐가 돼? 9D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니까 8D제곱이 되겠지. 얘가 32야. 야 얘를 큰 수라고 하자. 그러면은 공차를 양수로 둬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D제곱이 4니까 D의 값은 2가 될 거예요. 괜찮?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해야겠네. 그럼 얘를 내가 큰 수로 뒀을 때는 D가 양수니까 내 양수 세팅했고 결과적으로 얘는 A가 몇이지? 3이지? 3 더하기 3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6 해갖고 9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